10번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를 보면 동북면 병마사 간이대부 김보당 자 무신정변 때 반무신정권 투쟁을 일으킨 두 난이 있죠. 바로 1173년에 있었던 김보당의 난과 또 하나 그 다음에 있었던 서경유수 조이총의 그러한 난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신정권에 반대하는 그러한 이제 세력들의 그러한 반란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나는 이제 만적이 나왔어요. 최충원의 산업이 만적이 왕후장상이 뭐 영유 종호하라 뭐 따로 시가 있겠느냐 뭐 하면서 이제 봉기를 했었죠. 이게 1198년이고 이제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는 것인데요. 뭐 잘 모르더라도 이제 무신정변이 1170년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최충원 이제 집권기이고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그러한 집권자들 시기에 그러한 사실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처음에 이제 그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이 의방이 이제 집권했고요. 그 다음에 정중부가 이제 1174년에 이제 집권했었고 이를 몰아낸 것이 경대승이 되겠고요. 1183년. 그 다음에 이의민이 이제 경대승이 이제 요절하자 이제 집권한 다음에 이제 경대승이 이제 1179년 제 말을 잘못 말했네요. 1179년이고 이의민이 1183년이고 이를 타도한 것이 바로 이제 최충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대 60년간 정권을 차지했었죠. 1196년이니까 뭐 요 사이 시기에 그런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최충원 그 아들 최후가 있는데 만적의 나는 바로 최충원 집권 시기니까 최충원이 당연히 정답이 되겠죠. 4번이 되겠고 자 이의민을 몰아내자 이의민을 이제 몰아내자마자 1196년이 되는데 만적의 나는 1198년이고요. 최충원의 집권이 1196년인데 바로 집권하자마자 1196년에 봉사 10조를 올려서 희정계약을 건의했지만 뭐 실천에 그렇게 뭐 옮기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웅천주도도 김원창이 반란했기 때문에 이건 신라 하대 때 있었던 일이죠. 헌덕왕 때인 822년에 김원창이 이제 진골 낙향 진골 귀족인데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정권에서 이제 도의시대자 그 다음에 최우가 인사행정 기구로 정방을 설치하였다. 이제 최우는 이제 최충원이 죽은 다음인 1119년에 집권을 했는데 약 30년 동안 1125년에 정방이라는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1225년. 그 다음에 이장현과 척준경의 반란이 일으켜 궁궐부터 이른바 이자겸의 난이죠. 이게 이제 고려 인종 때인 112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김부식이 서경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추종하였다.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했죠. 곧 이제 이자겸의 난과 같은 이제 인종 때 일인데 그 후대 일이고 1135년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김부식의 개경파 이런 세력들이 관군이 진압을 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11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명종 26년 4월 이의민을 제거하다. 이게 아까 최충원이랬죠. 1196년. 그리고 아까 봉사 10조 나왔죠. 건의를 했지만 이제 잡자마자 그 다음에 사병인 도방을 설치하고 자신의 출신지 진주 쪽에 이제 진강 후로 이제 높이 책봉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최충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최추멍은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을 위해서 자 어떠한 권력 기구를 만들었느냐. 여기 도방이 나오죠. 일종의 이제 사병인데 나중에 이제 그 아들 최우는 하나 더 만들죠. 사병을 이제 이른바 삼별초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되죠. 그거는 이제 최우 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 권력 기구로서 교정도감이라는 것을 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바로 4번이 돼서 국정정반을 이 교정등을 써서 장악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구 그 다음에 최우는 좀 많이 세웠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정방 인사를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신 수기기구로서 서방을 이제
또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사병을 하나 더 만들어야되죠. 이제 한별초.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죠. 서경에서 난을 읽고 국호를 대위라고 한 사람은 바로 묘청이 되겠죠. 성현천도운동. 화약과 화폐 제작으로 해서 우왕 때 이제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하고 진포 대첩에서 활약했던 사람은 바로 최무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삼변초를 이끌고 진도로 이동하여 대모강정을 펼쳤다. 이게 바로 삼변초에 난 초기 지도자인 바로 배중선이 되겠습니다. 강화도에서 진도로 이동을 했는데 배중선이 전사하자 김통종이 그 무리를 이끌고 이번에는 이제 밑에 제주도로 또 이동을 해서 항쟁을 했으나 1003년 만에 이제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민변정동암 공민왕 때 전민변정동암의 책임자로 유명되어 권문세력을 견제한 사람은 바로 승려 출신 신돈이 되겠는데 말 그대로 전 토지와 백성을 바로잡는 그러한 도감인데 권문세력에 의해서 토지를 뺏기고 억울하게 노비된 사람들을 이제 환원시키는 그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건 신돈이 되겠고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 다음 12번 가군사 도직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앞서도 잠깐 나왔죠. 개경 환도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해야 되는데 몽골과 강화한 다음에 여기에 반발한 것이 바로 삼별초가 된다고 그랬죠. 최씨 정권의 이제 사병인데 진도에서는 배중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는 김통종을 중심으로 항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씨 정권의 어떤 사병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자 1번이 되겠죠. 도방과 함께 그 역할을 했고요. 사병기구로.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항몽투쟁의 어떤 척후 역할을 했다. 맨 앞에 서서 적극적으로 싸운 그러한 세력들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죠.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 창설한 것은 고려 초기 정종 때 광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기, 신보, 항마, 기병, 보병, 승병 이거 바로 별무반이 되겠죠. 고려 숙종 때 윤관의 건의로 이 별무반이 이제 설치가 돼서 여진을 정복하고 동북구성을 쌓았죠. 자, 유사시에 향토 방위를 맡는 예비군이었다. 이것은 이제 그 조선 초에 보면 이제 잡색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신량역 양반에서 천인의 그 양천 혼성 부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일종의 이제 예비군 역할을 담당했고요. 이제 또한 이제 그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제 소고군 체제라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양천 혼성의 특징이 있고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양반에서 노비까지 편제가 되고 이제 유사시에 이제 투입이 되는 그러한 부대였습니다. 그다음에 옥기색을 기준으로 9개의 부대로 편된 것은 통일신라기 때 구서당이라는 중앙군이 있었죠. 뭐 백금, 황금, 녹금 등등등 흑금 등 백제, 고구려, 여진 그러니까 여진이 아니라 말갈 등 여러 민족 다 포용하는 뭐 그러한 부대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13번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가에 보면 양규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거란의 2차 침입 때 맹활약을 하던 그러한 장수가 되겠죠. 1010년에 있었는데 거란의 2차 침입 결국 장렬히 나중에는 이제 전사하게 됐죠. 그 다음에 윤관이 동북 구성을 쌓았다. 별무반을 설치하고 이건 이제 여진과의 항쟁과 관련돼 있죠. 여진 정벌과 그래서 동북 구성을 쌓은 시기는 1107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적군이 30일 동안 귀주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박서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몽골의 1차 침입하고 관련이 돼 있죠. 1231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그냥 뭐 내리 순서대로 되네요. 가나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14번 가국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자 이곳 죽주상성 송무장군이 모모의 침입을 격퇴했는데 사실 저고의 피사를 빌미로 시작이 된 것은 바로 몽골의 침략이 되겠죠. 그래서 1231년 1차를 비롯해서 쭉 가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몽골과 강화하는 것이 바로 1270년이죠. 예, 개경 환도를 하면서 이제 몽골의 어떤 간섭을 받는 그러한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몽골의 침략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이제 강화 천도를 하고 1232년 2차 진입을 앞두고서 그 다음에 어, 여러 그러한 민중들의 그러한 적극적인 항몽 투쟁이 있었습니다. 뭐 삼별초도 없이 싸기도 했지만 뭐 일반 농민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뭐 부국민이라든지 이런 천대받는 사람들 다 적극적으로 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후 정권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제 불력 불력으로서 이 몽골의 침략을 막아보고자 이른바 8만 대장경 제조 대장경을 조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년에 걸쳐서 1236년에서 1251년에 걸쳐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만든 기구가 바로 대장동함이 되겠고요. 8만 대장경 간행.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화통도감을 두어 우왕 때 설치를 하고 화포를 제작해서 진포대 등에 쓰이게 한 사람은 바로 최무선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진관 체제를 시시하에 국방력을 강화했다. 이거는 조선 이제 세조 때 이제 지방군 체제를 이제 진관 체제라고 해서 거진을 중심으로 주변 이제 군현들이 이제 하나의 단위로서 이제 적을 막는 지역 방어 체제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별무반을 편성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 이거는 바로 이제 윤관의 여진 정보와 관련돼 있죠. 네. 그래서 1104년에 별무반을 편성하고 3년 뒤에는 이제 동북 구성을 축조를 했습니다.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 설치했다. 이건 조선 시대 때 이제 5군영 있죠. 조선 후기 중앙 군영인 이제 5군영의 첫 효신 훈련도감이 임진왜란 도중인 1593년에 설치가 되었죠. 예. 이 삼수병이라는 것은 포수, 사수, 살수, 포수 총 쏘고 사수 활 쏘고 살수 창을 쓰고 등등등 전문적으로 군사적으로 조련이 된 그런 부대가 되겠습니다. 급료를 받죠. 다음 15번 가에서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최우가 나오네요. 최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강화도로 옮기니 강화천도가 된댔죠. 몽골의 2차 침략을 앞두고서 이 강화천도를 했습니다. 개경에서 자, 그 다음에 제추가 예수도로 다시 천도할 것을 회의하고 그러나 날짜 정인데 삼별초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게 개경환도와 삼별초의 항쟁이 시작이 되는 바로 1270년이 되겠죠. 그럼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기간에 있어서는 사실은 바로 몽골과의 그러한 항쟁이 되겠죠. 예. 그래서 크게 대략 한 6차례 정도 쳐들어왔는데 여러 민중들의 그런 적극적인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은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약탈하고 많은 문화재들이 이제 소실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로 황룡사 구층목탑이 이제 소실이 됐다는 거.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5번이 되겠고요. 몽골의 침입 도중에 이제 황룡사 구층목탑이 소실이 되었고,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희생, 뭐 사람도 많이 죽고, 뭐 하여튼 뭐 전국의 쑥대밭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인사행정을 담당하던 정방이 폐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정방이 이제 뭐 폐지된 것은 여러 왕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뭐 제일 먼저 이제 충선왕 때 뭐 폐지되기도 하고 또 뭐 공민왕 때 이건 이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공민왕 때에도 또 뭐 정방이 이제 폐지되기도 했고 예.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창왕 때 상서사로 계칭이 되면서 이제 폐지가 되었지만 여러 차례 폐지와 다시 복립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 다음에 아무튼 뭐 그걸 타제대로 충선왕 때 처음이 됐으니까 시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만적의 개경에서 신분해방을 도모했다. 아까 만정이란 이거 최충원의 산업이랬죠. 1198년에 있었고
묘청이 중심이 되어 서경천도 운동 1135년, 정중부등 바로 무신정변 1170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16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혼도, 홍다고, 김봉 등이 일본의 세계촌 대명패로서 통사 김조로 하여금 이게 이제 홍다고 이거는 이제 몽골이 되겠고 김반경은 고려가 되죠. 자, 여몽연합군이 이제 바로 어디를 침공한 것이냐? 바로 일본을 이제 원정을 간 것이죠. 두 차례에 걸쳐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충렬왕 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두 차례 있었지만 성공은 하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충렬왕 때 이제 이 몽골은 이제 정복은 못했지만 이를 위해서 뭐 기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른바 정동행성이 되는데 예, 이것은 이제 목적은 달성을 못했지만 예, 여전히 남아서 정동행성 이문소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고려의 내정을 마음대로 간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몽연합군의 이 두 차례 원정이 있던 시기는 이제 충렬왕 때이고 이 충자 들어가는 왕 때는 바로 원의 간섭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의 간섭기는 이제 개경환도를 시작을 하는 이제 1270년에서 이제 공민왕이 집권하는 1351년 요때가 되겠고요. 뭐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회왕, 충목왕, 충정왕 이렇게 총 6개의 왕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왕조의 교체를 예언하는 정감록 이시 왕조의 운이 다하고 정시 왕조가 들어선다.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에 그러한 비기 도참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 뭐지 황비영 같은 머리죠. 여진 몽골의 그다음 호복, 오랑캐 복장. 예, 이게 바로 원 간섭기 때 바로 호복 변발이 이제 몽골적인 풍습이 유행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몽골풍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원의 간섭과 관제 격화, 뭐 예를 들면 고려는 원래 이성육부 중심 체제인데 이것을 첨의부를 비롯한 사사 체제로 바꾼다든지 뭐 이제 뭐 조종의 그러한 묘호를 이제 버리고 예, 왕 이제 제후국으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된 것이죠. 등등등등 뭐 폐하를 이제 뭐 전하, 태자를 세자 등등등 사기에다 다운시켰어요. 제후국으로서. 자, 맞는 얘기고. 자, 교정도감이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고 교정도감이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부상하였다. 이건 이제 최씨 정권 아까 문제도 나왔지만 최고 권력 기구랬죠. 자, 이건 따라서 이제 무신 정권기에 이제 그 최충원 집권 이후 이제 국정 총괄 기구가 된 것이고 최충원 이 집권 세력은 이제 개경 환도 전인 1258년에 몰락을 했고 이제 자녀 뭐 김준 뭐 임유모 등등등등 이러한 세력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1270년에 개경 환도를 통해서 무신 정권은 최종 다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되죠. 그다음에 이자겸이 왕실의 외척이 되어 권력을 독점하였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자겸의 난을 고려 인종 때인 1126년에 나라를 일으키다가 이제 실패하고 죽게 되었죠. 예, 해당이 안 되고 다음 김사미와 효심이 오늘날 이제 경주 지역 초전 운문 뭐 오늘날 울산 청도 그쪽 주변에서 이제 무신 정권의 그런 가혹한 수탈에 저항해 봉기를 한 시기는 1193년이고 이것은 신라 부흥 운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려 왕조 무신 정권이 너무 못살게 구니까 경주 지역이니까 신라 부흥의 정서에 기댄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오는 것은 자 화면의 그림은 천산대렵도 이른바 이제 공민왕이 그려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변발과 호복을 한 문사입니다. 이러한 복장 머리 모양이 유행한 시기는 바로 원
간섭기가 되겠죠. 네. 자, 원 간섭기 때는 이제 그 이 원에 기대는 세력, 이 친원 세력들이 있죠. 그러한 친원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권문 세력이 이제 권력층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고요. 가 되겠지만 뭐 관제 격화라든지 뭐 영토 상실, 뭐 무슨 뭐 자비령 이북은 동령부, 천령 이북은 쌍성총안부, 제주도는 뭐 동령부 등등등등 이렇게 막 뜯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왔다지만 이제 그 몽골 풍소 유행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의 간섭, 대표적인 간섭 기구가 있죠. 뭐 정동행동 이문소라든지 뭐 순마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 친원 세력들 중에서 이제 기황후와 연결이 되는 어떤 뭐 기철 등 이런 친원 세력들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관제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 관제 격화도 있지만 고려 시대에 이제 제추회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도병마사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중서문화선과 중추원의 고위 관리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대가 됩니다. 제추 외에 이제 다른 이제 요인들도 이제 참가를 하면서 좀 더 기능이 더 다양해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군사적인 기능 위주였는데 일반적인 정무 기능까지도 다 논의를 하는, 그래서 이 도평에서는 이제 최고 권력기구다 그래서 도당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충렬왕 때인 1279년에 설치가 개편이 됐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윤간이 동국구성을 쌓았다. 여진을 정벌하고 별무반을 이끌고 동국구성을 상환시키는 고려 인종 때이죠. 1107년이 되겠고,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켰다. 무신정변이죠. 1170년. 초도대장경을 만들어 국난극복을 기원했다. 자, 거란의 침략 때 불력으로서 이제 이 거란 세력을 물리치고자 이제 고려 현종 때인 이때부터 약 70년에 걸쳐서 이 초조대장경을 이제 조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정을 비롯한 신부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했다. 이게 이제 최충원의 산업이죠. 1198년에 봉기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8번 밑줄근 이 시기에 쓴 사실은 무슨, 이것은 김방경의 묘입니다. 그는 개경환도 이후 몽골 간섭이 분간 시에 여몽연합군의 고려군 도원수로 일본 원정에 참여했습니다. 아까 원 간섭기 때 두 차례 일본 원정이 있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시기를 물어보는 점 바로 원 간섭기가 되겠고요. 예, 뭐 관제 격화라든지, 뭐 몽골풍이 유행한다든지, 신원 세력이 이제 뭐 바로 한다든지 이러한 특징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데, 관제 격화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고려는 이제 이성 육부가 되는데 이성을 하나로 합쳐버려요. 첨인부가 되고 육부는 이제 그 사사로 이제 대폭 축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특징이 있었다는 거. 관제 격화. 자, 나머지 그래서 삼수병으로 낸 포수, 사수, 살수 훈련동함이 임진왜란 도중인 1593년에 오군영중 처음으로 설치가 됐고요. 상군부가 부하하여 군국기물을 잠성하였다.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고려시대 최고 권력기구인 비변사가 폐지되면서 누구에 의해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비변사를 폐지하고, 비변사가 가졌던 정무 플러스 군무 기능은, 정무 기능은 의정부로, 그 다음에 군무 기능은 산무부로 이제 다시 이제 이첩을 시킨 것이죠. 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37세 이하의 당하간을 정조가 다시 재교육시킨 그러한 제도, 초기의 문신제가 되겠죠. 이게 이제 고려 조선 후기 정조 때 있었습니다. 규장각과 함께. 그래서 1776년에 규장각이 설치되면서 이 제도도 실시가 되었죠. 자,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이것은 이제 그 왜구들이 난을 일으킨 최초로 일으킨 이제 삼포왜란이 있죠.
이것을 기화로 해서 지변사 재상회의를 소집했는데 임시적으로 이제 1517년경 이제 바로 비변사를 임시적으로 이제 설치를 했고 을묘외변을 거치면서 상설화되고 이제 정식 기구로 이제 승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밑줄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왕이 지정의 연호를 사용을 주장하고 이거 이제 원의 용어죠. 교서를 내리기를 기철 등 이게 이제 기황후 원의 황후인 이 오라비가 되는 이제 기철 등 이게 바로 친원파가 되겠죠. 자 이런 세력 등을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제거를 했죠. 그리고 뭐 이러한 세력들은 이제 이른바 친원 권문세적 세력이 되겠죠. 남의 토지를 막 함부로 뺏고 등등등등. 자 이러한 친원 세력을 이제 숙청한 사람은 바로 반원 자주 정책의 대명사 바로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민왕의 이제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앞서 있었던 이제 원 간섭기 때 그러한 모습을 전부 다시 옛날 정상적인 시대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관제 격하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고려 시대인 이제 문종대 이제 가장 이제 문물이 완비됐던 다시 이제 관제를 다시 옛날로 다시 복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친원 세력, 기철 등 뭐 이러한 세력들 숙청하고 대신 친원 세력과 권문세족은 억압하는 대신에 신진 4대 부들은 이제 대거 등용을 해서 이들이 이제 정치 일선에 이제 슬슬 등장하게 되겠고 그 외에도 뭐 이제 변발, 호복 이런 거 이현정의 권위 등으로 이런 거 다 폐지해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이 이제 그 우리 땅을 빼앗은 게 많은데 쌍성 총관부만 남았어요. 다 돌려주고 동령부 탐사 총관부는 돌려줬는데 이 쌍성 총관부는 돌려주지 않아서 무력으로 유인우와 이성계 등을 시켜서 쌍성 총관부는 무력으로 이제 수복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죠.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첨의부와 사사체제를 다시 첨의부가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합친 것인데 이거를 다시 복구시키고 이제 사사를 다시 육부체제로 등등등등. 예. 그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원의 여총으로 일본 원정에 두 차례 참여한 사람은 원 간섭기 첫 왕인 바로 충렬왕 때가 되겠고요. 이때 이제 일본 원정과 관련돼서 행성이라는 것이 이제 설립이 되고 이문소라는 걸 통해서 우리 조정을 마음대로 고려 조정을 간섭을 했습니다. 자, 조준등의 권위로 과전법을 제정한 시점은 고려 마지막 왕인 이제 공양왕 3년이죠. 1391년. 이인이 일파를 축출하고 왕권을 회복하였다. 자, 최영과 이성계가 힘을 합쳐서 자, 공명왕이 죽은 다음에 우왕이 집권하면서 이인님도 권문세족들이 이제 막 날뛰게 돼요. 그래서 최영이 이성계를 끌어당겨서 이인일파를 1388년 축출해놓고 왕권을 회복을 했지만 이제 위화도 해군 요동 정보가 관련돼서 이제 위화도 해군으로 인해서 결국 최영은 이제 이성계에서 이제 제거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우왕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왕의 장인이 바로 이 최영이 되기 때문에 위화도 해군이라는 것은 바로 최영과 우왕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쌍계의 권위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신설한 사람은 고려 초기 왕권 강화에 있었던 바로 광종의 대표적인 업적이 되겠죠. 과거제와 꼭 알아둘 것이 바로 노비 안건법이죠. 노비를 심사해서 다시 환원시키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는데 이 두 제도를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